안녕하십니까, 이종구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엔요, K 콘텐츠 관련 종목의 상승 이유와 과거 2014년대 10배 이상 오른 화장품주와 비교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종합지수를 살펴보게 되면요, 지난 금요일날 코스피 지수가 1포인트 하락한 3006포인트로 하락 마감됐고요. 하지만 코스닥 지수는 강보합을 유지했죠. 1포인트 상승한 995로 마감이 됐어요. 자, 하지만 지난 한 주 동안 전체적으로 보면은 양대 지수 모두 숨 고르기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이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 있죠. 지난 10월 13일서부터 강한 상승세가 나타난 이후에 지난 한 주 동안의 조정을 받았는데, 자, 이 조정 이후, 그죠? 상승 반전을 해서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3100선에서 3200포인트까지 강한 반등세가 이어지느냐, 아니면 최근 반등이 마무리되고 다시 전저점 수준인 2900포인트 내지 그 이하로 내려가느냐가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자, 우리가 계속적으로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최근 조정받는 모습이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상승으로 나타나는 그런 신호가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그럴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요,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가장 먼저 큰 이유는 그죠? 해외 증시, 특히 미국 증시가 안정적인 상승 흐름이 유지가 되고 있어요. 자, 토요일 날 새벽에 마감된 다우 지수가 0.2% 상승하면서 또 한번 사상 최고가를 기록을 했고요. 물론 S&P 500 지수는 0.1% 하락했지만은 최고가 돌파 이후에 숨고르기죠. 그래서 최고가 수준에 있고, 나스닥 지수가 0.8% 정도 하락을 했지만은 최고점 대비해서 2% 정도밖에 밀리지 않은 상태다. 그러니까 거의 뭐 고점 부근이고 언제든지 역사적 신고가 날 수 있는 부분, 그러한 부분에서 해외, 특히 미국 증시가 안정적인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또 수급적인 사항을 봐도요, 아까 말씀드린 10월 13일부터 종합지수가 반등을 했는데 누적으로 수급 사항을 보면은 개인들이 오히려 한 8천억 가까이 매도를 했고, 외국인이 한 5천억 매도죠. 기간이 1조 2천억대 순매수를 해주면서 그동안 지수 하락을 견인했던 이 업종 대표주 대형주들의 수급사항이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선물시장 쪽에서 외국인들이 1조 4천억대 순매수를 한 번에 기간이 1조 4천억 정도 순매도를 하고 있죠. 자, 이 부분을 무엇을 의미하느냐, 프로그램 매수란 얘기예요. 자, 기관들이 1조 2천억 거래소 시장 쪽에 순매수를 할 때 금융투자가 1조 6천억 순매수죠. 반면에 선물시장 쪽에서는 금융투자가 1조 4천억 매도다. 그러니까 선물을 매도하고 현물을 매수하는 프로그램 순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수급적으로 긍정적으로 지수를 견인을 하기 위해서는 그죠? 이 개인들의 매도가 나오면서요, 그렇죠? 그래서 이 기관들이라든지 외국인들, 특히 기관들의 프로그램 매수가 나와도 이 외국인들이 현물 쪽을 순매수로 이끌어진다면은 지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소 3100이나 3200선까지 충분히 상승이 반전이 기대가 되지 않나. 특히 환율 부분 봐도요, 지난 1200원대 장중에 돌파했다가 지금 하향 안정 추세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죠? 자, 이것이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 특히 우리가 이동 평균선 가지고 지지 저항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자, 최근에 이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21선, 그렇죠? 또 최근 하락폭의 절반 정도, 그리고 코스닥은 하락의 폭의 3분의 2 정도 반등을 주고, 그죠?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인데, 그래서 이평들이 지금 저항을 하고 있다. 자, 어느 것이 먼저 될지 모르면요. 자, 지금 보면은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20일 이동평균선이 계속 하향하면서 압박을 가하고 있지만, 그죠? 계속적으로 20일선 누르고 있지만 지수는 밀리지 않는다. 그러면
21선은 계속적으로 하향 추세고 종합지수가 밀리지 않는다면 이제는 저항이 아니라 지지해주는 모습을 삼으면서 상승 반전 가능하지 않나라뇨. 그런 말씀드려서 시장은 단기적으로는 추가적인 상승 쪽으로 우리가 조금 더 접근을 해야 되지만 긴 흐름 뭐 계속적으로 언급을 해드렸어요. 다음 달 3일이죠. 미국에서 FOMC가 열리면서 테이퍼링에 대한 언급 뒷부분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요. 또 어닝 시즌이 진데요. 지금 실적에 대한 정점 우려감이 상당히 커지고 있다.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 증시가 여기서 바로 이 뭐 3,300을 돌파하고 새로운 장을 이끌기 하다보다는 전반적인 전체적인 조정에서죠. 조금 반등 국면이 3100에서 200선 정도까지만 바라보면서 일단은 우리가 매매에 임해야 되지 않나라뇨. 그런 말씀 드려요. 자, 이번 주는 좀 관심 가져야 되는 게 백신 2차 접종자가 70% 돌파가 되면서 위드 코로나 11월 초순에 시행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거기에 따른 수혜 종목들 좀 찾아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2차 전지는 지금 많이 올라와서 고점 부분에서 좀 변동성이 큽니다. 하루의 변동폭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잘못 선택을 하면 올라가는 거 보고 따라가면 또 밀리고 또 밀리는 거 보고 팔면 또 오르고 그렇죠? 그래서 낭패 보기 좋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2차 전지 쪽은 기본 물량만 그냥 끌고 가자. 아직은 2차 전지가 완전한 정점 같지는 않다. 그 이유는 이 전기차가 전체 자동차 시장의 침투율이 올해 한 8%, 작년에 4%예요. 8% 정도고 유럽이라든지 중국은 한 15에서 16 정도 된다 하죠. 또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본격적인 투자로 실시를 하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크게 개화된다. 그러면 전체 세계적인 침투율이 한 15에서 20%갈 때까지는 아마 이 2차 전지 전기차 시장이 크게 확대되면서 2차 전지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많이 올라와서 지금 변동폭이 큰데 주말에 마감된 테슬라의 주가가 그렇죠? 900달러를 돌파를 하면서 사상 최고가죠. 이러한 분위기로서 뭐 올라가는 것도 제한적이지만 좀 하락폭도 좀 제한적일 수 있지 않나라뇨. 그래서 너무 빠질 땐 우려해서 또 다 팔고 또 올라가는 것 보고 따라 사지 말아달라라뇨. 그런 말씀드리고 자, 주말에 테슬라가 또 반대로 인텔 주가가 10%가 넘게 하락했죠. 또 반도체 관련 종목군들 계속적으로 좀 억눌림을 당하고 있는 상황인데 또 이 디램의 현물 가격 하락 우려도 지금 상당히 커지고 있어서 반도체 주가 억눌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는 지금 뭐 만약에 더 빠진다 해도 한 7, 80% 정도 하락을 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은 좀 제한적이지 않는데 시기적인 타이밍적으로 좀 아직 뭐 본격적으로 진입하긴 했지만 좀 빠질 때마다 저는 계속적으로 관심 필요하고 최근 시장 흐름에 맞는 것은요. 이 콘텐츠 엔터 게임주죠. 우리가 K-드라마 뒷부분에서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자동차죠. 그리고 삼성전기. 요번에 지수가 요런 조정이 마무리되면 좀 대형주 쪽으로 시장을 주도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려서 뭐 기아라든지 만도 그리고 삼성전기 뭐 이러한 종목군들 계속적으로 관심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 아래 노란색 보면 회원가입 문이 있죠. 맨 뒤에 유료 회원에 대한 안내문을 올려드렸으니까요. 자, 이렇게 변동성이 클 때 올라가는 거 추격 매수 추격 매도 하다 보면은 낭패 보기 십상이다 해서 뭐 비중이라든지 종목이라든지 또 시장 흐름에 맞는 종목이 뭔지 이런 것이 현대투자연구소에서 우리 회원분들한테 자세하게 정보를 제공하니까요. 혼자 하긴 뭐하다 하시는 분들 이번 기회에 현대투자연구소와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관심 있는 분들 요 아래 핸드폰 010-2420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실적 전망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전망치가 계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어요. 1개월 전 추정치보다 지금 현재 추정치가 소폭 감소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러한 부분 실적에 대한 부담감, 특히 이 지난 8월 달에 그러니까 요것이 영업이익 전망치인데요. 꾸준하게 상승 추세에 있다. 지난 8월 달에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9월, 10월에 좀 하향 추세죠.
요 부분이 아마 좀 더 이어진데 주가는 지난 6월인가요? 6, 7월 달에 고점을 형성했기 때문에 한 2달 정도 앞서간다 보시면 되는데 여기 이제 KTB 자산운용사에서 나온 리포트 중에서는 이것이 한번 방향이 정해지면은 뭐 한 9개월간 약세 모습이 보인다 하는데 아까 말한 대로 종합지수는 한 2, 3개월 선행하죠. 뭐 그러한 부분들에서 뭐 10월, 11월, 12월 그때만 좀 조심하면은 조금 다시 상승 반전 기대가 되지 않아서 전반적인 큰 흐름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적에 대한 부진, 전망치가 하회하는 부분, 또 테이퍼링 그리고 우리 금리 인상 이러한 부분을 내서 지수는 좀 중기적인 관점으로는 계속적으로 좀 경계를 해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 K 콘텐츠 그죠? 우리가 이제 이 오징어 게임이라든지 마이네임이라든지 드라마가 지금 넷플릭스에서 크게 흥행을 하고 있고 또 이 엔터주에서는 오늘 오프라인 공연이 재개되죠. 11월 다음 달서부터 BTS가 미국에서 LA에서 공연이 재고되는데 완전 매진되고 그리고 또 뭐 안표가 뭐 몇 천만 원까지 뭐 올라간다라는 그런 소식도 전해지죠. 그래서 공연이 재개되면서 실적 선장 가능하고 또 앨범 판매가 지금 본격화되고 있어서 아마 올해 내년 하반기서부터 실적으로 크게 개선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게임주도 지금 신작들이 계속적으로 출시되고 있죠. 우리의 게임주들도 같이 해서 K 콘텐츠, 엔터, 드라마, 게임 요 종목군들 지수적인 관심 필요한데 자 우리가 이제 2014년 15년도에 화장품 주가들이 크게 올라갔어요. 좀 여기 보이는 것이 이거는 이제 콜이 안 한데요. 2013년 12월 1200원대에서 2015년 5월에 18,000원대가 한 15배 정도 아주 단기에 급성장했죠. 자, 코리아나뿐이 아니라 한국 화장품도 1,300원대에서 22,200원대까지 14배 올랐고 아모레 퍼시픽 같은 경우에도 13년 10월에 85,000원에서 455,500원까지는 5배 정도. 자, 이 아모레 퍼시픽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3년간, 그러니까 2014, 15, 16년간에 한 126% 상승했어요. 한국콜마도 2013년도에 19,800원에서 131,500원까지 2015년 6월까지 한 2년 한 1년 반 정도 보시면 돼서 한 5.5배 상승했죠. 자, 이렇게 이 당시에 화장품주가 크게 상승한 배경을 보면은 해외, 특히 중국 진출로 인해서 실적이 증가하면서 주가가 화장품이라는 그러한 타이틀만 걸려 있으면은 수익률 차이뿐이지 다들 큰 폭의 상승의 모습을 보였다. 지금 K 콘텐츠 관련 종목군도 해외 진출이죠. 거기에 따른 실적들 부분인데 우리가 하이브 같은 경우가 올해 한 2천억이고 내년에 거의 4천억 그죠? 이 수익률이 영업이익이 크게 개선이 되고 있다라고요. 보시면 돼서 이 해외 실적 그리고 이제 이 중국 시장 쪽에서 2010년도에 사드 사태가 터지면서 화장품 주가가 크게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요번 분위기도 지난 2013년 화장품의 해외 진출과 맞물리면서 근데 그때 화장품도 화장품 품질 자체도 있지만은 화장품 자체의 경쟁력도 있지만은 한국 문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화장품주가 크게 올랐어요. 그러면 최근에 오징어 게임, 마이네임 특히 가수 중에서는 BTS 등을 필두로 한 한국의 콘텐츠 관련 종목군들의 지금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려서 우리 현대투자연구소에서는 이 K 콘텐츠 세 종목이 있죠. 하이브, 스튜디오 드래곤, 넷마블 그죠? 엔터주는 하이브, SM, YG 엔터인데 저는 하이브하고 SM 쪽으로 조금 집중을 해주는 게 좋고 특히 SM 같은 경우가 공연에 대한 공연이 이제 재개가 되면은 거기에 따른 수혜가 실질적으로 크게 개선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드라마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중소형 개별 종목군들의 상승세가 상당히 두드러지죠. 특히 이 위즈역 스튜디오든지 뭐 덱스터, 뉴 뭐 제이콘 덴트리 전반적으로 지금 이
드라마 제작하는 업체, 스튜디오들이 큰 폭의 상승 흐름이 나타나는데 실질적으로 실적 부분도 크게 좋아지죠. 여기 아래에 있는 것이 미래에셋증권의 영업이익 전망치인데요. 야, 위직 스튜디오가 작년에 영업이익이 18억인데 올해 217억, 내년에 317억, 그리고 2023년은 556억, 그렇죠? 예, 최근에 가장 많이 나왔을 때가 2019년 66억에 비해서도 내년에는 한 5배 이상. 그러니까 이 화장품 때와도 비교해서도 실적이 상당히 좋아지죠. 자, 요 위에 있는 것은 스튜디오 드래곤의 미래에셋증권의 영업이익 추정치인데요. 작년에 491억, 그리고 2019년도에 287억, 18년도에 300억, 그러니까 그러면 최고 나왔던 것이 한 400억 정도 잡고 18년도였는데 올해 642억, 그렇죠? 그리고 내년에 833억, 그리고 2020년에 900억. 실적이 가파르게 좋아지고 있다. 이 하이브도 그렇고 드라마도 그렇고, 그렇죠? 실적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고 그것도 해외 진출에 따른 수혜가 되면서 실적이 크게 개선이 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봤을 때 이 콘텐츠 관련 종목 최근에 좀 많이 오르긴 올랐지만은 뭐 조금 자신감 있는 분들 좀 올라간 종목 해야 되지만 나는 안정적으로 하시겠다 하시면은, 그렇죠? 우리 현대투자연구소의 주력 종목이 뭐 하이브라든지 스튜디오 드래곤 이런 넷마블 좀 대형주로 안정적인 종목으로 우리가 선택을 해도 되지 않나란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혹시 K 드라마 흥행인데, 그렇죠? 오징어 게임에서 새로운 넷플릭스의 마이네임이 좀 글로벌에서 흥행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지난 15년도, 죄송합니다. 15일날 넷플릭스 통해서 마이네임이 개봉을 했는데, 닷새 만에 세계 3위까지 이제 올라왔다 그러죠. 플리스 페트롤 집계 결과라 그러죠. 이 마이네임, 그죠? 그래서 이 오징어 게임에서 한국의 드라마, K 드라마가 흥행을 하고 있고, 또 다음 달 12일날 OTT로 디즈니 플러스가, 그죠? 국내에 진출을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특히 국내에 진출하면서 이렇게 이 넷플릭스에서 이미 인정을 받은 이러한 드라마 제작 업체들, 특히 요번에 OTT 업체인 디즈니 플러스가 한국 콘텐츠 투자를 강조를 많이 했죠. 지난 14일날 연 쇼케이스에서 20편의 아시아 지역 오리지널 콘텐츠 관련 중에서 한국에서 7편이 만들어지고 또 2023년까지는 50개 이상 콘텐츠를 확보를 할 예정이다 하는데, 요번에 디즈니 플러스가 넷플릭스보다 좀 의미를 두어야 되는 부분은요, 이 넷플릭스는 중국에 진출을 못했지만은 이 디즈니 플러스는, 그렇죠? 이 중국 쪽에 지금 상당히 비중이 커요, 그렇죠? 보면은 넷플릭스와는 달리 중국이 주요 매출처인 그죠? 디즈니 플러스. 그래서 아마 이 중국 OTT양 매출 성장이, 그죠? 본격화 한알량 해제가 되지 않아도 한국의 드라마 제작해서 그것이 디즈니 플러스로 해서 중국 시장을 또 엿보기 때문에 아마 이 디즈니 플러스에서 우리 한국의 드라마 제작하는 업체를 상당히 높게 평가를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자, 넷플릭스는 먼저 한국에 진출을 하고 있죠, 그렇죠? 상당히 그래서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든지 충분히 지금 실적을 크게 내주고 있다란요. 그런 말씀드려서 드라마는 제작업체 말씀드린 대로 스튜디오 드래곤, CJ 그룹 계열의 방송 영상물 제작업체죠. 아마 좀 3분기 실적은 조금 부진, 그러니까 작년 동기 대비해서 조금 감소할 걸로 보지만은 하반기부터 크게 개선이 될 수 있다. 특히 이 디즈니 플러스 말고 또 이제 애플 TV도 국내 진출을 지금 모색을 하고 있는데, 이 애플 TV하고 이제 098 드라마 더빅도 프라이즈를 좀 만들고 있는데, 이 드라마 제작비가 국내하고 미국 시장이 한 10배 차이가 난다 그러죠. 이게 시리즈 뭐 10회라면은 거의 10배 정도가 되기 때문에 아마 크게 수익이 창출될 수 있다란요. 그런 말씀드려요. 자, 이번 넷플릭스가 5,500억 올해 투자하고 또 웨이브도 2023년까지는 3년간 3천억 규모, 또 티빙 같은 OTT 업체도 4천억 규모. 그러니까 지금 OTT 업체들이 전체적으로 드라마 제작에 투자를 확대를 하고 있다. 그러면 드라마 제작하는 업체 당연히 수혜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서 대형주 쪽에서는 스튜디오 드래곤이나 제이콘 텐트리, 중소형 종목에서는 뉴 정도, 그죠? 자, 뉴가 요번에 디즈니 플러스 진출하는 회사에, 그죠? 이 자회사가, 그러니까 스튜디오 NU라는 회사가 요번에 매년 한 편씩, 그죠? 디즈니 플러스에 공급하기로 계약을 맺었죠. 자, 이 뉴는 태양의 후예, 아마 많이들 아실 거예요, 드라마. 그걸 제작한 업체다라고 보시면서 뉴, 그리고 뭐 아까 말한 위즈역 스튜디오, 그리고 덱스터, 이러한 종목군들. 저는 스튜디오, 좀 안정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스튜디오 드래곤 쪽으로, 그죠? 조금 공격적인 투자분들은 좀 중소형 종목 쪽으로 이 K 드라마 지금 흥행이 계속되고 있고 투자가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리고 이 디즈니 플러스뿐이 아니라 애플 플러스도 곧 국내 진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아마 계속적인 수혜가 시장에서 이슈가 부각이 될 수 있다. 내가 안정적으로 투자하느냐 아니면 좀 공격적으로 하느냐에 따라 종목은 스튜디오 드래곤이냐 뉴냐 이러한 종목 선택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자, 그리고 K-팝 BTS로 뭐 대표할 수 있겠죠. 자, 하이브도 실적이 3분기 실적이 전년 대비해서는 한 680억 정도로서 전년 대비해서 한 70% 증가하는데 시장 전망치보다는 약간 하회하지만요. 4분기 실적은 상당히 좋아질 걸로 보죠. 일단 BTS 공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 LA에서 4회에 걸쳐서 공연이 열린다고 하는데요. 지금 다 매진이 됐고 안표도 상당히 지금 크게 여기 보면은 안표가 뭐 한 1,800만 원까지도 올라갔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자, 그리고 앨범도 지금 계속적으로 나와요. 세븐틴이 예약 판매 첫날 섬 주문량이 141만 장. 아, 그리고 엔하이픈, 그죠? 그것이 93만 장. 그래서 뭐 앨범 판매라든지 이 공연 재개로 인해서 실적 좋아지는데, 자, 이것이 하이브의 실적 영업이익 전망치 미래에셋증권에서 나온 건데요. 자, 작년에 1,400억, 올해 2,000억, 내년에 한 3,800억 정도, 그리고 후년 5,000억, 그죠? 실적이 가파르게 좋아지고 있다. 그런 부분들, 지금 시장에서 이슈화가 잘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SM도 마찬가지죠. 아마 3분기는 영업이익이 흑자 나오면서 한 200억 정도 나올 걸로 전망이 되면서 올해 전체적으로 800억, 작년에 65억, 2019년도에 400억, 18년도에 477억인데 최고로 나왔을 때보다도 2배 가까이 증가하죠. 상당히 실적이, 그리고 뭐 JYP도 그렇고 YGN도 전체적으로 실적이 크게 좋아지고 있다. 거기에 공연 재개, 그리고 앨범 발매로 인해서 글로벌 증시에서 인정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서 글로벌 시장에서 K-팝의 시간 인기가 갈수록 좀 높아지고 있는 부분, 그죠? 거기에 따른 실적 성장, 충분히 주가 상승력이 있지 않나 해서 하이브 SM 기준으로 좀 위주로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한번 차트만 간단하게 볼까요? 저것이 하이브죠. 자, 이 종가 기준으로는 역사적 고점 돌파를 하고 상장된 장중 고점 아직 돌파 못했지만은, 자, 전고점 와서 좀 쉬어가는 모습인데, 오히려 지금 비중이 낮으신 분들은 요런 조정, 전고점 수준에 당연히 쉬어가는 겁니다. 자, 쉬어가면서 어제도 장중 한때 한 4%까지 오전에 크게 밀리는 모습 한번 나왔죠. 자, 보면은 그죠? 4.3% 31만 6천 원까지 밀렸는데 아마 좀 밀려서 저는 뭐 한 31만 원 정도, 그죠? 요 정도까지 요네 전고점에서 조정을 받는다라면 비중 낮으신 분들 다다. 왜냐하면 이 조정을 받아도 수급적으로, 자, 올라갈 때 매도를 많이 했던 개인들의 물량이 다시 매수로, 즉 그 얘기는 올라갈 때 매수를 많이 한 외국인이나 기관들의 매도가 나오지 않고 있다. 그죠? 그러면 고점 돌파하고 또 생성, 단순히 고점에 따른 조정을 받아서 뭐 31만원 수준이면 비중을 계속적으로 좀 늘려가야 되지 않나. 자, SM도 마찬가지 관점으로 봐달라라는, 그래서 하이브 그리고 SM 쪽으로 조금 집중을 해달라는 말씀드리고, 자, 오늘 스튜디오 드래곤, 그죠? 자, 중소형 드라마 제작하는 업체들은 주가가 크게 올라갔어요. 그죠? 뉴 같은 경우가 이번에 이 디즈니 플러스 자회사가 같이 드라마 제작하는 그러한 흐름이 나오면서 주가가 좀 많이는 올랐지만은 좀 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있지 않나. 하지만 공격적인 투자가 분들만 하고 나는 그렇지 못하는데 이 업종 드라마 제작 쪽이 좀 계속적으로 좀 희망이 보인다 하시는 분들은 좀
조금 답답해도 좀 대형주 쪽으로 안정적인 기준으로 오히려 하는 것이 좋지 않나라뇨. 그런 말씀드려요. 자, 제이콘텐트리, 그죠? 위즈익 스튜디오, 이러한 종목군들, 그죠? 계속 관심 갖되, 될 수 있으면 좀 안정 위주로, 스튜디오 드래곤 쪽으로 좀 집중을 해야 되지 않나라뇨.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게임은 우리가 이제 넷마블 쪽으로 많이 좀 집중을 해 드리고 있어요. 아마 우리 현대투자연구소의 이런 콘텐츠 관련 세 종목 지금 포트에 포함되어 있는데, 자, 수급적인 우리가 한번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지수가 조정 바닥권에서 11만원 초반대 했는데 수급에서 개선 하락할 때 외국인 기관들이 많이 매도했던 부분이 이 바닥권에서 매도가 안 하고 오히려 소폭 순매수로 반전된다. 그 얘기는 주가가 조만간에 반전의 신호가 나타날 수 있다는 말씀드리고, 뭐 펄 어비스라든지 뭐 위메이드, 특히 펄 어비스 같은 경우는 여기 사상 최고가죠, 그렇죠? 위메이드도 그렇고, 자, 이렇게 누가 끌고 나가면은 뒤따라가는 종목군들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크래프톤이라든지 게임빌, 그죠? 뭐 이러한 종목군들, NHN이라든지 이러한 종목군들도 계속적으로 관심해서 이 드라마라든지 K 콘텐츠, 드라마 그리고 뭐 가수들, 그죠? 쪽이라든지 K-팝이라든지 게임이라든지 계속적인 관심 필요하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데 그렇다고 비중을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요. 지금 좀 시장에서 소외를 받고 있지만은 뭐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뭐 자동차라든지 아니면 삼성전기라든지 친환경 에너지, 그러한 비중도 지금은 흐름은 안 맞지만은 조만간에 또 시장은 돌고 돕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목군도 일정한 비중은 저는 계속적으로 유지를 해줘야 되지 않나. 지금은 흐름이 이런 콘텐츠 관련 종목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뭐 내 전체 투자 비중의 뭐 20%나 30%에서 하다가 어느 정도 올라오면 또 챙겨서 나오는 그러한 전략, 아주 끌고 갈 종목, 그렇죠? 이러한 식으로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야지만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뭐 제일 좋은 거는 뭐 내 전체 재산을 한 종목에 투자해서, 그렇죠? 제일 많은 거 종목에 투자해서 매일같이 수익 나는 것이 좋은데, 주식시장은 그렇게 만만치 녹록지 않다란요. 그런 말씀드려서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수익을 1년에 뭐 30%고 50% 안정적으로 수익 내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투자에 임해야지만이 1년, 3년, 5년, 10년 지났을 때 내 재산이 쌓인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혼자 하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 현대투자연구소와 같이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한번 내용 읽어보시고 요 아래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으로써요 이소장 증권TV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